서울병원 내과 신유진입니다.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대사증후군은요, 고혈압, 고혈당, 그 다음에 고지혈증, 그 다음에 비만 5가지 위험인자를 나눠서 거기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요. 고혈압인 경우는요, 고혈압 진단보다 조금 낮은 상태, 고혈압 전 단계 130에 85가 넘을 때,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2가지가 해당이 돼요. 하나는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, 남자 같은 경우는 40 이하, 여자인 경우에는 50 이하일 때고요. 그 다음에 그 중성지방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150이 넘을 때, 그래서 고지혈증 인자는 2가지가 있고요. 고혈당은 저희가 공복혈당은 100 이상일 때,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거든요. 그거보다는 낮지만 그렇지만 정상도 아닌 분들. 그 다음에 비만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는 90, 여자는 85 이상일 때 복부 비만, 고혈압, 고혈당, 고지혈증 이 5가지 팩터 중에서 3개가 이상이면은 대사증후군으로 분류가 되죠.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 인구로 보면요, 한 30%, 25%?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돼요. 근데 그러면 대사증후군 아까 5개 중에 3개가 있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. 그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위험인자라는 건데 3개 이상인 사람들은 30%인데 적어도 1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70에서 75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아예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. 선생님도 위험인자가 있으신가요? 저는 없어. 없을 것 같아요. 원인이요, 되게 지금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는데요.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진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비만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비만이 되면은 너무 과잉으로 영양을 축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 비만 세포에서 그거를 중성지방으로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. 그럼 그때 그걸 저장하게 명령을 내리는 게 인슐린인데, 지방에 너무 많은 지방세포가 쌓이면 그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, 그 안에서. 그러면 나 더 이상 못 받아, 지방.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, 그 다음에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,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는 게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당뇨 같이 너무 혈당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이 많은데 근육에서는 이제 당을 받아서 소모를 해줘야 되고, 지방세포에서는 영양분을 받아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저장할 수가 없게 되거나, 아니면 근육도 양이 부피가 적고 내가 활동량이 적어서 사용할 만큼 더 이상 혈당을 이제 끌어다 쓰지 않고, 그러면은 이제 혈중의 고혈당 상태가 되고, 그럼 그 고혈당 상태를 다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자꾸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, 이게 말초 기간에서는 나 더 이상 못해,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. 마치 이렇게 녹슨 문을 계속 열려고 힘은 주는데 문은 안 열리니까 힘든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. 그 인자를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는 게 절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항목 중에 고혈압에 걸렸다, 짜게 안 드시고, 그다음 뭐 운동하고, 그것도 살 빼면 도움 되고, 혈압 관리 하시는 게 있고요. 내가 고지혈증이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, 건강하게 뭐 살코기 드시고, 운동하고. 당뇨다 그러면 당 관리 하셔야죠. 그러면 또 똑같아요, 고지혈증이랑. 복부 비만이다 그러면 이제 운동해서 살 빼서 이거를 그 목표치 내로 줄이셔야지. 그럼 위험인자가 제거되면요, 아까 말씀드린 결국 저희가 보는 심혈관계 당뇨 유병률이 낮아져요. 그러면은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대사증후군 환자 별로 없었나요? 그때요. 그때 데이터랑 이제 지금 데이터랑 똑같이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, 그 날씬하신데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. 그거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그게 다 한 가지 가설로 도그마처럼 이럴 때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, 날씬하고 BMI도 낮지만,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. 날씬한데 당뇨, 고지혈증, 지방간 있는 게 많은데, 그거는 보통은 신체활동 좀 도시생활하고 이러면 좀 저하되고, 식습관 이런 거 관련 있는 것 같고, 또 유전자 있는 요인도 꽤 있는 것 같아요.
대사증후군은 지금 당장은 병은 아니지만 향후에 심혈관계 질환, 당뇨같이 만성질환으로 가실 확률이 높은 분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위험인자 하나하나를 다 잘 조절하시면 향후에 이제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합병증도 당연히 이제 예방이 되니까 생활습관 관리, 식사 관리 잘 해서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병원 내과 신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